모든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두 분은 아침에 알람을 들으면 바로 일어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5분만 더 하다가 50분 더 자는 스타일인가요? 나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겠네. 맞구나. 네. 5분만 더 하다가 1시간 더 잔 적도 있고. 바로 일어나는 편은 아니군요. 네, 바로 일어나려면은 네.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출발해야 되는 시간에 알람 맞추면 바로 일어나요. 정말 궁지에 끝까지 몰릴 때쯤 되면은 바로 네네. 일어나는구나. 네.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알람 한 번만에 잘 못 일어나서 알람을 보통 아침에 7개 정도를 오, 맞아. 해놓고 한 5개 때쯤에는 이제 이게 위기의식이 느껴지면서 일어나거든요. 네. 5개쯤 됐을 때 일어나는군요. 네. 형원 씨는? 저보다 나아요. 저는 한 20개 맞춰놔요. 20개 맞춰놓고 네. 저는 이제 한 10개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살짝 정신을 차리면서 출근 준비를 하죠. 각자마다 확실히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모실 선장님은 어떤 대답 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장님, 네. 선장님께서는 알람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십니까? 저는 알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 네, 알람이라는 거를 써서 그다음에 그걸 뭐 좀 몇 개를 해놓고 다시 깨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 그 루틴을 하면 자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이게 왜 안 되는데? 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게 왜 안 그 돼 이유는 아닙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알고 자기 네. 그 루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저는 이제 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니까 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뭐 막 허둥지둥 뛰어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우와. 저는 만약에 선장님처럼 알람을 안 맞추고 잤다. 네. 눈 떴는데도 밤이에요. 다시 원점의 자리로. 다시 밤이에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밤. 알겠습니다. 사실 선장님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알람 없이 늘 일정 시간에 깰 수 있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훨씬 대다수일 것이라는. 그럴 거예요. 엄청. 네. 하루를 풍부하게 사시는가 보죠. 일을 많이 하시니까. 네.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 같은 분들을 위한 강의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꾸물거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다 나야. 나요. 저도 선장님처럼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을 잘 알려주세요.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발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야 뭐야 큰일 났다 하면서 하는 그때 스타일이거든요. 열정이 타오르는군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몇 가지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저 그림이 이제 그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벽화라는 작품입니다. 잭슨 폴록. 벽화. 저게 가로가 6m 넘어요. 오. 그런데 이게 단 하룻밤에 그린 거 만든 거라는 거 아십니까? 6m가 넘는 6m 넘은 대작이에요. 와. 근데 하룻밤 걸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물감을 페인팅을 뿌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드리플링 하는 방식인데 네. 실제로 그 패기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미술계 큰 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후원해주고 잭슨 폴록에게 아주 우리 집에 좀 걸 커다란 벽화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한을 많이 주고 충분히 했는데 그동안 진행 자체는 아예 붓 자체를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패기 구겐하임이 상당히 열받았겠죠. 네. 그래서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내가 보러 간다. 어디까지 됐는지.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그냥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때 못하게 되면 엄청난 돈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잭슨 폴록이 물론 이제 그 물감 뿌리기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엄청난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해서 하룻밤에 완성해가지고 이거를 납품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진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이렇게 일을 미루는 네. 그렇지만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잖아요. 작품이 됐죠. 근데 속으로 얼마나 탔겠어요 이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역시 벼락치기가 최고다. 최고의 대작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벼락치기 저런 경우가 아주 드물고 아. 오히려 벼락치기해서 제때 못 맞춰가지고 아주 경을 치는 사람들이 많죠. 아, 그렇군요. 그게 아주 예술이어서 드물게 그렇지 일반적인 업무라면 완성도가 이만큼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졸렬하게 되는 거죠. 예, 뭐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 몰아치기 한 사람들 보면 처음은 멋지게 시작해서 서두가 좋은데 마지막에 오탈자 가득한 그런 걸로 끝나는 거죠,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막상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생각은 많이 하죠. 맞아. 어떤 걸 하면 스트레스도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많이 있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초치기 하는 사람들 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살아난다. 그래서 왜 마지막에 몰려갖고 미친 듯이 일할 때 내가 오히려 생생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면담했던 사람 중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막 미친 듯이 몰려서 막 타작 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왼쪽 팔에 쫙 타고는 이 전율 같은 이 쪼이는 느낌 이걸 좋아한대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 터널 증후군.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몸에 정말 안 좋대요. 심장하고 혈관 계통에 무리가 많이 간답니다. 몰아쳤기 그게 그 약간 쫄깃쫄깃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무리가 가고 있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습관이든 어릴 때부터 이걸 해서 이렇게 성공했던 단맛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성공의 예, 중고등학교 갔던 때 이럴 때 내가 몰아치기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던 그 단맛 있잖아. 이런 네. 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그때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되게 어려운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 마지막 순간 몰아치면 된다 생각하는데 미루고 미뤘어요. 네. 그 전날은 정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정신이 막 정신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미루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기한을 맞추면 좋은데 기한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면 민폐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맞아. 신뢰도를 잃어버려요. 맞아요.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친근한 단어인걸요? 네, 친근하다는데 네. 이게 그 제가 이제 사람들은 결심을 언제 많이 할까? 새해 첫날 결심 많이 합니다. 맞아요. 원래는 좀 살아야 되죠. 두 번째 결심은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결심은 부정이 지나면 합니다. 아, 맞아. 이때부터가 진짜 네, 새해야. 양일을 일이. 걸고 네, 진짜 새해야. 어. 그리고 세 번째 결심은 7월 1일 날 많이 합니다. 아, 하반기 시작이다. 네, 전반기는 망쳤으니 하반기부터 끊고 제대로 간다. 근데 너무 이게 좋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도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서 뭔가를 새로 해보려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3일 열심히 땡깁니다. 열심히 해. 근데 4일째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4일째 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런 텐션이 다음에 떨어져요. 안 나갔어요. 만약에 운동도 3일 했는데 4일째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나갑니다. 맞아요. 이게 흐름이 끊기면. 그림이 망가진 거예요, 이미. 보통 그 뭐 헬스클럽 이런 거 끊어놨다가 앞에 며칠 나갔다가 나중에 안 나가고 나중에 락커 뺄 때 나가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두 개가 분비가 돼요.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우리를 좀 각성시켜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아드레날린. 예, 아드레날린. 하나는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코르티솔. 우리를 좀 완화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두 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호르몬에 분비되는 기간이 대충 3일입니다. 3일까지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이 일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4일째가 되면 얘가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널뛰기 하듯이 3일 하면 4일째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어떤 사람은 그 4일째를 슬기롭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말하면 어떤 사람은 4일째 완전히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심삼일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 보통 제언은 뭐냐면
3일 하시면 4일째는 쉬는 게 좋아요. 원래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3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3일은 첫 번째 3일과는 조금 다르게 해줘야 돼요. 루틴을 조금 바꾸는 거죠. 순서를. 마치 우리가 피아노 연주를 한다면 첫 번째 연주보다는 조를 바꿔서 약간씩 변화를 줘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하고 쉬고 3일 하고 쉬는 걸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3일 턴으로.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3일 하고 쉬면서 그거를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약하고 열정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일도 못 해내고 이렇게 되면서 같이 가라앉는 거죠. 수면 밑으로.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작심삼일을 잘하거든요. 3일하고 그만두니까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니까. 그렇죠. 저는 제 스스로 이걸 정신승리 중이구나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약간의 근거가 있었던 근거가 거네요. 있었던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3일 한 다음에 4일째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이때 오는 거구나. 지금 이게 좀 기분이 가라앉고 뭔가 좀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때를 어떻게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하게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요. 결국 100일 내내 할 필요 없이 3일짜리로 한 30번 해도 괜찮다 이 말이네요. 충분하죠. 중요한 건 이어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일을 미루는 스타일인지 이거를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 분포가 만약에 다 1점으로 하게 되면 5개니까 5점이고요. 최하 5점에서 예, 5개 5점으로 하면 25점까지 가죠. 최고 25점까지. 자, 여러분 혹시 해보셨죠? 네. 예, 해봤습니다. 점수 좀 여쭤볼까요? 어떤가요? 저는 15점입니다. 15점이요. 네. 네. 저는 16점이 나왔습니다. 16점. 네. 저도 15점이요. 오, 세 저희 분 다. 어때요? 예. 자, 제가 1등 했나요?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점수 높은 게 좋은 줄 알았네. 아니네요. 이럴 줄 알았어. 일단 10점보다 적다. 10점 이하이신 분들은 시간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와,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잘 되고요. 대단해. 11점부터 16점 사이에 있는 분들, 네. 커트라인 여러분들 걸렸다, 해당이죠? 경계경보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하셨죠? 네, 밀리고 있어요. 17점 이상 없으시죠? 네, 16점에서 걸렸어요. 15, 15, 16입니다. 아슬아슬해요 지금. 17점부터 25점까지는 공습경보입니다. 이 경우는 스트레스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보신 분들 중에 내가 10점보다 이하이다 이럴 경우는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시간을. 그 다음에 보통은 아마 11점부터 16점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어떤 일들 중에 조금씩 내가 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될 시점이고요. 17점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습관으로 되어 있구나. 그 습관 자체를 개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선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 5 항목 중에요. 사실 2번이랑 4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충동적인 성격의 한 일에 매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4번도 같은 결의 이야기죠. 비슷한 네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없거든요. 충동적이거나 한 일에 매진하기가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보기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그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스타일인지. 모든 게 다 높아 그런 게 네. 아니라 꾸물거리는 뇌에도 스타일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막 집중력이 떨어져서 꾸물거리는 건 아닌데 보통은 실패를 하게 되면 되게 충동적으로 바뀌어요.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 많은 저 화심이 사람일수록 나서. 예, 그래서 그게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위의 유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꾸물거림의 특성과 관련된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종의 개인적으로 저 점수에서 네. 프로파일처럼 특정은 높고 특정은 좀 낮고 네. 이렇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죠. 저희가 셋이 다 점수가 비슷하지만 문항별 점수가 다 너무 다르죠. 너무 장난하게 달라요. 다르죠. 그게 네. 개인차가 존재해요. 신기하다. 한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꾸물이 중에. 네. 어.
우린 서로 다른 꼬물이. 네. 꾸물이. 우리 다 서로 다른 어떤 꼬물이. 종류의 나무늘보인가. 네, 종이 조금 다른 것 네. 같아요. 한 가지는 제 공통점은 그래도 서로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 어떤 단계에서 꾸물거리는가 이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계획 자체를 안 세운다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요. 근데 이게 이제 단계가 지금 피터 골리처라고 하는 저 학자가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꾸물거리는가. 첫 번째 사람은 계획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획 지연, 계획하는 단계에서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몰라,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까지는 세웠는데 시작을 안 해요. 저요. 예, 거기에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많습니다. 예, 계획은 세워요. 계획은 나름대로 하는데 막상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이게 그 일종의 저항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계획도 세우고 일도 시작은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안 해요. 여기다. 수준이 안 되는. 약간 여기죠. 네, 조금 찔립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창의성이라든지 게 되게 중요한 이런 분들은 그 필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순간 지나가게 되면 약간 그게 그 좀 달라지는 느낌이 그렇게 되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속 단계에서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드물지만 네 번째 단계인 완수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미진하고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끝이 안 난 것 같아서 자꾸 더 들여보고 고치고 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밀리는 사람. 완벽주의자다. 완벽주의. 일종의 완벽주의자들, 그러니까 완수 지연이라는 게 있고요. 되게 이렇게 완수 단계까지 지연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자기 평가를 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네. 되게 후회하게 되죠. 맞아요. 또 밀었다. 또 밀었어. 일찍 시작할 걸. 네,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꾸물거림을 저는 음주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이렇게 술을 과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음하게 되면은 술 마시고 나서 속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이제 크게 반성을 해요. 절대로 다음에 이렇게 폭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번 어떻게 돼요? 또 파도 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또 술 먹으면 진짜 사람 네. 강아지다 막 이러고 다음 날에 멍멍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이란 말이죠. 네. 안 좋은 거는 습관이 되게 잘 배는데 좋은 건 안 배요. 아무래도 사람은 쾌락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본능과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 보면 왜 뭐 저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도 몸에 좋은 그런 그 식이채소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빨리 손이 가는 그런 단짠. 예, 면떡빵 이런 쪽으로 손이 가는 네. 거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리는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나한테 취약한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이미 예상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을 지금 미루는 건데요. 저 미루는 것 중에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속담을 흥미롭게 생각했어요. 시작은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 말이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말인데요. 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바꿀 때가 됐다.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은 92%이다. 시작하면 거의 다 한 거다. 거의 92%. 근데 정확히 숫자로 말하자면 92%. 와. 왜 92%인가? 9월 이상이네 그럼. 이게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3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네. 근데 첫째 주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버티는 자들이 있죠. 미루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언젠가는. 버티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 주차에 그걸 안 했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째 주차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자기 네, 할. 이제 해야지. 두 번째 주차에 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100명 중에서요. 네. 첫째 주차에 안 한 자가 두 번째 주에 그걸 할 확률은 8%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92명은 못했어요. 아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안 하지만 마음 먹으면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안 한다는 얘기. 근데 사실 그 마음 먹는 순간에는 진짜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게 결과는 거짓말쟁이가 됐네요. 그 마음은 먹었죠. 네.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먹었고 생각도 많고 하죠. 네. 그런데 행동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걸로 이해해줘. 그런데 첫 번째 주차에 할 일을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주차에 일을 할 확률은 80% 넘어요. 그러니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해야 되네. 그 스포츠 회사의 그 슬로건, 광고 슬로건이 Just Do It 이런 게 있었어요. Just do it. Just Do It. 우리 번역하면 그냥 해. 네. 이거니 이유 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번역을 조금 더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해라보다 just란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왜 축구 같은 거 하면 닭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닥치고 공격 이런 닭공. 축구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행동으로 안 넘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잘하면 계획을 잘 세우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질 거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부터 해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감독할 때 운동할 때 내가 멋진 그 헬스클럽에서 또는 피트센터에서 1시간씩 운동한다 계획은 다 세웠는데 안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일단 행동을 하는 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막 열심히 세우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운동을 하려고 용품은 엄청 사요.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이에요. 준비 단계니까요. 그게 준비 단계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혹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동하는 체육관 이런 걸 만약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 많이 해요. 집 근처로 갈까? 아니면 직장 가까운 데로 갈까? 지하철 내리면 바로 있는 데로 갈까? 지하로 갈까? 그다음에 한 달짜리를 끊을까? 횟수로 끊을까? 맞아. 3개월을 끊을까? 그다음에 끊고 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깔맞춤을 합니까? 새로운 옷을 운동복을 아래 위를 다 깔맞춤을 하고요. 그다음에 러닝화, 워킹화 또 구별하고 맞습니다. 품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락커를 쓰는 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 이게 이득인가 하니까 멋지게 계획 다 세우잖아요. 그다음 며칠 안 나가요. 그게 뭐냐면 앞에 준비 행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착수 지연 말했지만 시작할 때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때에 따라서 변화는요. 생각이 많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해야 된다면 옷 깔맞춤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추레한 추리닝 입고 나가서 15분만 걸으시면 돼요. 15분 걸으면 1시간도 걸을 수 있어요. 1시간 걷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면 15분도 못 걷는 경우가 허다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마치 우리가 딱 부싯돌을 딱 켜야 쓰는 것처럼 시동을 켜야 되는데 왜 보면 자동차 중에 오래된 자동차들 같은 시동이 잘 안 걸리면 몇 번을 그르륵 이렇게 돌려도 안 걸리잖아요, 자체가. 마지막에 걸려야지만 차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시동이 덜 걸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싯돌이 켜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착수하는 단계에서 일이 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응담을 하고 또 면담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일을 미루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물어봐요. 이런 일 자꾸 미뤄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일이 밀리니까 무기력하고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게 그럼 어떻게 꾸물거리면 고칠 수 있냐고. 고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보면 되게 어떤 팁 같은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대부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와서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개인차가 되게 커요. 개인차 정반대 성격의 꾸물이들이 존재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시킨다고 하면 효과가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팀하고 도대체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몇 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문헌을 찾아보고 여러 경험적인 것들을 합쳐서 이거를 해봤더니 그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의 꼬물이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은 미루는 거는 다 한 목소리지만 유형이 다른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조금씩 일이 밀리고 계신 거라면 네. 이 중에 어떤 유형이 나한테 좀 더 많이 와닿는가 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네. 다를 것 같아. 그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요. 오. 뭐 이런 사람들 흔히 하는 멘트가 이거죠.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해보면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저예요. 그 자체가 예, 바로 그러니까 나왔네. 이게 바로 나왔다. 저예요. 비현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보물지도 준비할 때 이제 전날쯤 되면 한 저녁 먹고 2-3시간이면 하겠다. 하지만 12시가 넘어가요. 그러시군요. 저는 정말 오래 걸려요. 뭘 하든 그 계획 세운 것과 실질적으로 들어간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그 비현실 낙관주의자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지 예상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소요된 시간을 비교하면 간극이 커요. 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런 분들이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은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12시까지 넘기게 되면 그 다음 날 알람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개를 맞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예상된 시간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이니까 다시 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잠자는 시간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분들은 성격이 되게 좋은데 실제로 그 일에 걸리는 시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의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서 또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하실 때도 보면 아마도 또는 어쩌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확실한 말을 몇 시에 만나자고 할 때도 몇 시 칼 이게 아니라 뭐 한 12시쯤 이러기라든지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쯤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어디야 거의 다 왔어. 우리 보통 맞아, 전화하면 맞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뭐 한참 있어 오잖아요. 지금 출발했는데. 봐봐.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비난형인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이 자기 비난형인 분들은 자기가 만약에 한번 일을 미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한테 되게 자책을 많이 하게 돼요. 바보 이렇게. 내가 또 일을 또 미뤘다고 또 생각하는데 미뤘어. 이런 분들이 에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일 경우 되게 많아요. 아이고. 딴 사람 일해줄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해갖고 했는데 일이 밀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 승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게을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채찍질을 한단 말이죠. 자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책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기분이 우울해지면 나의 에너지가 줄어들죠. 네. 그렇게 되면 새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힘이 부족해요. 그럼 또 일이 또 밀려요. 그럼 다시 또 내가 딱 또 자책을 해요. 악순환이 되게. 예, 그렇게 하고 또 우울해지고 다시 일이 밀리니까 점점 더 이 악순환 사이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비난형인 분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안 좋은 꾸물이네 저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분들은 이분들이 얘기할 때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해줄 때는 또 훨씬 유하고 다른 사람 저기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많은데 막상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런 부분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이 흥미로운 유형이에요. 현실 저항형이 있어요. 현실 저항. 왠지 이쪽일 것 같긴 한데. 나야. 현실 저항형 약간 뭐 전문용어로 개김성이 풍부한 사람. 개김성. 예, 약간 개기 잘 개긴다. 저 되게 잘 개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이 뭐 할 일을 주잖아요. 일단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일단 알고 제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이제 말을 못하겠다 말은 못하니까 네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대답은 잘 해놔요. 그 다음에 속으로 안 해요. 남이 나한테 시키는 이런 거는 특히 안 해요. 아니 제 친구의 남편분이 딱 저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 친구가 죽으라고 그래요.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오히려 시키면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약간의 청개구리 청개구리 심보가 심보 있어요.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을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기회 있을 때 말하는데 저는 이런 꾸물이들을 사랑합니다. 저의 최애예요. 왜요? 장기 상담이 필요해요. 조심스럽게 52주 봅니다. 50분씩 상담해서 1년 정도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고객님이시다. 상담 받으러도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잘 안 오는데 주로 끌려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돼야 된대요. 근데 이 욕구가 충족되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금 뭐 여기 얘기되고 있는 자율성. 내가 나의 자유지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 유능성. 일을 잘할 때.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행복한 거고요. 세 번째는 관계성이라고 해요.
사람 사이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대요. 맞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현실 저항형인 꾸물이들은 나의 자유 의지가 침해되는 거를 못 참아요. 자, 네 번째 꾸물이 만나보시죠. 네 번째는 완벽주의형입니다.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서 모든 완벽주의자가 일을 미루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라는 게 기준을 높게 세우고 열심히 달성하려고 했었는데 언제 미룰 겨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 일부가 꾸물거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겉은 완벽주의자인데 속은 아닌 거예요. 예, 제가 늘 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바속촉. 겉과 달라요 속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액면은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헬리콥터 맘 밑에서 태어났더니 뭔가 겉은 완벽주의를 다 아는데 속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 마음이 잡고 있는 거, 하기 싫은 거. 예, 이 마음이 두 개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과하였다는 의미로 사회 부가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입된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반대쪽에서 당기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게. 양가 감정이 있구나. 그렇죠. 이 두 개의 끌어당기기가 하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뭔가 부모님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선생님의 기준 이런 것이 많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예, 주로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많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극추구형 꾸물이가 있습니다. 자극추구? 자극추구형은 뭐냐면 감각적이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요.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흥미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쾌락주의자. 자극추구 그 자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주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냥 아무 자극하고 농담이고 저는 계속 이게 뭔가 신선한 자극이 온다 싶으면 거기에 더 에너지를 받아서 막 더 하게 돼요. 필요 받는 거죠. 예. 네, 그런 거 되게 살아있다고 느끼고요. 자극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실제 이런 자극추구 성향인 사람들 중에 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그 색종이 오리기 이걸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색종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오리는 거 이런 걸 하면 훨씬 잘해요.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줄 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못할 것 같아요. 흐트러지기 시작해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늪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극성 행사는 앞으로 달리는 건 열심히 하거든요. 멋져. 그래서 일도 많이 벌리고요. 내가 막 신나갖고 일을 해요. 근데 이제 한 3일쯤 지나면 좀 심드렁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심삼일 있구나. 저도 일 많이 벌려요. 일을 많이 벌려놓고 실증이 좀 나거나 약간 뭔가 나한테 더 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때 같이 팀플 하다가 잠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일 벌려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할게 했다가.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보물지도 계속 나와야 돼요. 갑자기 이 자리 비어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지루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내심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한테 생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다 느끼고.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은 많이 시작하고 벌려놓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섞여 있는 거. 예,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높은 점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그 프로파일이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 심리학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실험 좀 복잡한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성적으로 일을 미루는 꾸물이들, 그 아까 자가진단 테스트에 한 25점 받은 사람.
그리고 반대로 5점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전혀 꾸물거리지 않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30명은 절대로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들, 30명은 늘상 꾸물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궁금하다. 그런 다음에 어떤 과제를 주냐 하면 컴퓨터로 혹시 여러분 그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청기 뱉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기백기.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뱉기 내려 이렇게 네. 이런 거를 하는데 컴퓨터 버튼도 누르게 해요. 화면에 청기가 올라오면 청기 올려 그러면 청기 누르고 뱉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하면 정반응을 하고 틀리면 오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보상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내가 정반응을 할 때마다 연구자가 나한테 보상으로 1,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버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상받는 조건이 있고요. 반대로 처벌 조건에서는 원래 내가 맡겨놓은 돈에서 내가 틀릴 때마다 내 돈이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이 지금 나가게 되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강화와 벌이 이제 그렇죠. 네, 있네요. 그런데 보상 조건과 처벌 조건에서 꾸물이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의 보이는 패턴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이 절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자주 색깔로 되어 있는 쪽만 그게 꾸물이들이에요. 문제 해결에 걸린 시간이 Y축인데 보시면은 보상 조건 때는 빨간색 사람들이 빨리 풀어요. 다시 말하면 보상 받으면 꾸물이들이 더 일을 빨리 해요. 네. 그런데 처벌 조건에 가면 상황이 반대가 되죠. 처벌 조건에 되면은 오히려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이 꾸물이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뺏기는 순간 에이. 와, 근데 진짜 공감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아니 이게 내가 그냥 내 능력껏 잘하면 뭐가 더 온다 하면 그냥 기쁜 마음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뭔가 몰린 것 같고 이게 내가 조금만 하면 뭔가 마이너스가 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받으면서 그냥 안 하고 안 하게 싶어요. 되죠.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생각보다 꾸물이들은 불안 수준이 높아요. 물론 개인差존재하지만 많은 경우의 꾸물이들은 불안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불안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면 더 일을 미뤄요. 그렇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팁이 뭡니까? 꾸물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근데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마감 기한을 들먹이면서 자꾸 야단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너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돼. 지난번에 너 제대로 못했지. 이렇게 위협감을 주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정신 차려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져 갖고 휩싸여서 일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1조는 꾸물이가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 조건에 집어넣게 되면 이 일을 더 미루게 된다. 그래서 꾸물이가 같이 일할 때는 네. 마감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시작 중심의 언어로 소통하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을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버튼 누르기를 하다 보면 계속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죠. 연속으로 틀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보상 조건에서는 연속으로 틀려봐야 상관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처벌 조건에서 연속으로 틀린다는 건 이거 심각한 위협이잖아요. 네. 띵띵띵띵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때 꾸물이와 꾸물거리지 않은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많이 틀리게 되면 지금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 신중한 모드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연속 틀리니까 생각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이걸 정답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조금 신중하게 반응하려고 하는데 꾸물이들은 반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지금 막 위협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눌러요. 생각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게 그치 에라 모르겠다. 근데 나다. 맞아. 저는 그냥 아이 몰라. 네, 나 이렇게 몰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돼버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충동적으로 막 반응하게 되니까 수행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고입니다. 꾸물이들 같은 경우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면은 일이 더 미루게 되고 실패가 반복될 것 같은 경우는 되는 대로 누르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이거 뭐 하다가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멘탈 나가고 네.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통장 거죠. 잔고도 나가고. 네, 그렇게 되면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걸 파국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생각보다 그 파국적인 사고 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관련된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믿고 제끼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은가? 네,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일이 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다이어리를 적잖아요. 이렇게 네. 다이어리를 적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다이어리 적는데 진심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예요. 네, 다이어리 꼼꼼하게 적고 혹시 그 스티커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스티커 이만큼 있죠. 아, 종이별로 이렇게 네. 예쁘게 적고. 네. 네. 생각보다 이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적는 분이 많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뭐 중요한 것도 체킹해놓고. 근데 이제 다이어리를 적을 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마감 기한 같은 걸 적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뭐 할 거 이런 거 네.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마감 기한 적으실 때 한 가지 이렇게 팁은 뭐냐면 만약에 뭐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6월 30일보다 이틀 전으로 마감 기한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6월 28일로. 여유를 좀 두라는 건가요? 네, 이틀이.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나만의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라.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감 기한을 너무 딱 맞춰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정할 밀릴 수가 시간이 있어요. 없죠. 수정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장염 같은 게 걸리면 어떻게 예상치 않은 일이 맞아, 생기게 맞아. 되면 그거를 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자체를 여기 데드라인 한 이틀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되게 행복해지는 중요한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라. 그래서 D-2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장님 진짜 꼬물이들은요 D-2로 체크를 해야지 해서 다이어리에 그날 해놨어요. 하지만 알잖아요. 진짜 디데이는 이날이라는 거. 그럼 이거를 아주 쉽게 무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거죠. 많죠. 만성적 꾸물이는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저기 적어놓기는 6월 28일로 적어놨지만 아직도 이틀이 더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왜 이틀을 말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틀의 여유라고 하는 거가 삶에서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행동하는 15분이에요. 15분. 행동하는 15분. 왜 이게 15분인가? 저는 15분만 하면 이어진다고 봐요. 어떤 일이 시작할 때 필요한 건 15분이에요. 15분은 하면 이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 단위를 15분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에도 1시간 단위로 적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일화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동료 교수들하고 이렇게 저 같이 회의를 하면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항상 갖고 와서 회의 시간을 정해야 되고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고요. 저 미국인 동료 교수들은 갖고 온 다이어리를 보니까 다 다른 다이어리인 거예요. 보니까 15분 단위로 적게 돼서 다이어리가 이렇게 커요. A4 형태예요. 예, 우리는 손에 드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15분 단위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제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이런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이잖아요. 네. 60분이면 4개 15분 단위로 보면 4가지의 15분이 있는 거잖아요.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이 시간 관리나 이게 사람이 좀스러운 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15분 정도 어떤 일을 지속을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이어져 가려고 하는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5분 지속하면 그 뒤에는 간다는 게 운동 생각해보면 네.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지만 15분 정도 운동을 하면 사실 그 뒤에 1시간은 그냥 가거든요. 네, 예를 갖다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죠. 이제 발동 걸렸는데 하면서. 맞아, 네. 맞아. 그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미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오케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걸 알지만 이렇게 몸을 일으키기 힘들 때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몸이 안 일어날 때 있단 말이죠. 최후 통첩을 하나요? 최후 통첩해야 되는데 아예 최후 통첩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자기만의, 그건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몸을 일으키는 어떤 구호라든지 몸을 일으키는 주문이 필요해요. 주문.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가 제안한 건데 내가 일어나기 힘들 때 이때 카운트다운을 역순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때 그냥 하는 게 도움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심상을 그려야 돼요. 많이 하는 심상은 우주선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 이렇게 때 5, 4, 3, 2, 1 그러면 불꽃이 탁 치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 그럴 때 5, 4, 3, 2, 1 시작. 하면서 몸을 침대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탁 일어나. 예, 만약에 이제 그 저 상사한테 가서 만나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기 되게 뭐 귀찮게 얘기하기 조심스럽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네. 때도 문 앞에서 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아. 마음속으로 5, 4, 3, 2, 1 똑똑. 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다른 아나운서 분은 상당히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주문을 그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게 걸어놔요. 근데 이 알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 몸을 일으키는 걸 연합시키는 거예요. 저희 그 5431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도 일어나라 5, 4, 3, 2 영파 일어나시거든요. 예, 그때 이제 상당히 이를 무는 느낌이 있네요. 좀 이렇게. 오, 섬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심상을 갖고 이거를 시작을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뭐 구물이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항상 일률적인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자기 몸에 이제 좋은 습관이 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개인차가 크대요. 그래서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18일만 연속으로 일을 하면 18일만 연속하면 좋은 습관이 된대요. 2주 조금 넘는 거죠. 2, 3주. 네. 그러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밴대요. 근데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254일이 걸린답니다. 그거는 거의 뭐 1년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굉장히 얘기예요. 크네요. 네, 그런데 평균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중앙치는 66일입니다. 66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2달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좋은 습관이 나한테 새로운 습관이 이게 몸에 담기려면 적어도 2달은 지속하라. 네, 그 동안에 이제 익숙하지 않겠죠. 중간에 시행착오 같은 게 생기겠지만 원래 그 자체를 시작해서 이걸 한다면 뭐 새롭게 시작해서 뭐 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뭔가를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뭐 할 때 2달 정도는 나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구무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 만리장성 뭐 이런 거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나 이런 거를 할 때 너무 멋진 변화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내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네, 그게 저는 많은 사람들은 멋진 하나 정도 나한테 성에 차지 않죠. 근데 이 하나를 할 줄 알아야 2개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개라도 이걸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면 지금 시작해라. 그 시작이 92%다. 네, 시작은 90%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특히 내가 미루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릴스, 쇼츠 이런 도파민 중독이다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나의 도파민 중독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될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조금 자기가 이제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보는 거라든지 뭐 요즘 특히 뭐 릴스나 뭐 쇼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가게 돼서 중간에 끊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좀 연합을 시킬 때 내가 어떤 뭐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네,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조절하는 자기하고의 어떤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끌려가게 되면 정말 원치 않은 그런 그 내용까지 다 보게 되고요. 맞아요. 한두 시간, 2시간이 그냥 가요. 그냥 가버리죠. 네. 예. 예, 그런데 그게 보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잔상이 계속 남기 때문에 숙명 같은 것도 방해를 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 시간 정도를 나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건 필요하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 시간 제한 두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니까 또 선장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꾸물거린다라고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꾸물거린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진짜 너무 오랫동안 뭐 일을 질질 끈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 너무 빨리 쳐내고 막 다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성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그 학습하는 거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걸 했을 때 뭔가 나한테 좋은 느낌들이 축적이 됐겠죠. 보통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본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이란 내가 환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그냥 밀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방 청소부터 해라. 맞아요. 내 주변 청소부터 해라. 왜냐면 딴 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근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잘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오늘 꾸물거림에 대해서 여러 꾸물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꾸물이들이 꾸물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시작하라. 생각은 이미 충분하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두 분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정말 뼈 때리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꾸물이들이 오늘 보면서 좀 뜨끔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게 아니라 다 하지 다. 오늘 우리 향원 씨나 우리 상 선장님한테도 계속 들었지만 이 작은 성취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교육에서도 어떤 큰 과제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좀 세분화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작은 성취감이라도 얻으면서 계속 원동력을 얻어가면서 결국 큰 거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전국에 있는 꾸물이들도 일단 시작하라. 그래서 일단 시작하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기적이 있습니다. 민기적. 네, 그래서 민기적이라도 움직이면서 맞아. 좀 시작하라. 네, 그래서 민기적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변화라도 노려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민기적이 모여서 기적이 된다. 그럼요. 좋습니다. 인욱 씨는 어땠어요? 뭐 이제 어찌 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 습관을 고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66일, 250일 뭐 이렇게 걸리는데 너무 큰 목표를 세워놓고 바꾸려고 하니까 실천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좀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 코치도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다들 꾸물거리다가 후회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습관을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 결심만큼은 미루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라! 시작하라! 그냥 하자! 네, 좋습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네. 오늘 보물지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